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사무실 뒤에 백마역 쪽에 사람들이 나무가 울창하게 있고 매미 소리가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들리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그냥 주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은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세금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아파트를 공급해주면 당연히 집값이 안정화될 겁니다. 특히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제가 근무하는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창릉 3기 신도시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공급해준다니까, 그리고 그 위에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전세 대란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전세 대란을 잡기 위해서는 그것도 역시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거의 적대시하고 때려잡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간은 있습니다만, 저도 한 6년 더 남은 것 같아요. 8년짜리로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잘 안정화되어서 전세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너무 옥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 사업에는 공과 가가 함께 있는데, 너무 과한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마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고, 또 규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8년이라는 규정과 5% 이상 임대 소득을 올리지 않는 규정을 잘 지킨 사업자들한테는 마지막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사람 사이의 인지상정인데,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책이 변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함께 동업관계를 형성해왔었던 임대사업자를 그렇게 내치듯이 내팽개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한 일이 좋은 것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임대만 임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간임대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꾸준히 굉장히 많은 주택을 잘 보급해서 어느 정도 전세 안정화에 기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이 고양 창릉을 비롯해서 이쪽 고양시를 비롯해서 3기 신도시는 오히려 전세 대란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 이곳에 와서 2년을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이건 서울이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일단 거주 2년을 채워야만 고양시 30% 아파트 배정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시군구 전국 어디에 살던 그냥 고향 창릉 아파트에 내가 분양받고 싶으면 지방 어디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 3기 신도시 주변에 전세 대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당국자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2년 동안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주변에 전세 대란이 지금도 22평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7.10 대책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이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8% 3주택이면 12% 취득세를 내고 10억짜리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8천만원, 1억 2천만원을 내고 살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또 재산세라던가 종합부동산세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도 많게는 8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지방세까지 합하면. 그러면 10억을 남기면 이미 1억 2천 냈잖아요. 그죠? 취득세.
거기에다가 8억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주택 이상 이제 다주택자들은 없어질 것 같고, 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전세 시장이 쉽게 잘 잡힐 수 있을지.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을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게 될 텐데, 상지 신도시 주변은 이제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아도 공급화 아니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서울을 집중적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고층화를 시켜서 임대주택도 정말 공원대로 50% 이상 같이 때려주어서 많은 사람들, 일반 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민간주택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동안에 주택임대 사업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어서 오히려 아파트 집값 상승에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또 주택임대 사업자들 덕분에 전세 대란을 어느 정도 차분하게 안정화시켰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유동성 속에서도 저는 뭐 선방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 뭐 자고 나면 뭐 몇 천만 원씩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12.0 대책 이후에는 조금 이제 수감 상태도 되고 조금 안정화 기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를 빨리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일반 서민들이 뭐 2년 전에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5억 5천을 달라면 어떻게 2년 사이에 2억을 마련합니까? 그죠?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그 하늘이 좀 무너지고 다니던 학교까지 전학을 시켜야 하는 어떤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세밀한 주거안정 대책을 공급 차원에서,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대량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전세 대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좀 작더라도 역세권에 재개발, 재건축 다 무시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면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매미 소리가 들리는 야외에서 이것저것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잘 잡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뭐 다주택자들이 지금 적폐처럼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죠? 자본주의. 자본이 뭡니까? 자본. 돈입니다. 돈. 그죠? 돈. 지금 옛날처럼 조선시대처럼 뭐 산업공상이라던가 양반과 노비라는 상놈이라는 어떤 계급사회가 뚜렷하게 겉으로 사실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자본입니다. 자본. 누구는 의사예요. 그런데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삼성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건희 그 부회장이 더 높습니까? 그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더 높습니까?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이건희 부회장이 높겠죠, 당연히. 그죠? 그 휘하에 원장을 비롯해서 부원장 뭐 여러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뭐 큰 기업에서 뭐 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 CEO의 지위가 훨씬 더 높죠. 계급이. 그죠? 계급.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서 예전처럼 양놈, 상놈이라는 게 구별이 겉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본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라고, 유물사관이, 유물이 뭡니까? 유물이
돈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을, 역사적인 흐름을 돈의 소유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봉건주의 사회에서 지주들이 으뜸이었듯이 그 다음 세대 중세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돈 많은 놈이 장땡인 거예요. 돈 많은 놈이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돈이 없으면 반드시 불행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앞문으로 돈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앞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불행이 들어옵니다. 아주 큰 비극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찰리 채플린인가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은데 가까이 와서 보면 다 비극이라고. 자, 가까이 와서 보면 왜 비극인지 아십니까? 모든 갈등의 기본에 돈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채업자하고 돈을 빌린 사람하고도 뭐 그런 관계겠죠. 돈이 중간에 매개로 되어 있으니까 갈등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부부싸움의 근원을 이렇게 따져보면 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다못해 중3놈이 땡깡을 부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괜찮은 수학학원에 다니고 싶고 또 괜찮은 문제지 뭐뭐를 사야 되는데 엄마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아빠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갈등의 소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다못해 누구는 스벅 가서 고급스러운 간식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맘 놓고 이제 엄마가 준 카드로 사 먹는데 누구는 그러질 못하니까 지금 새 들어 살아서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이 친구한테 스벅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카드를 지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큰 위력은 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연애를 할 때도 남자들이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남자가 지갑을 딱 열면, 멋있게 지갑을 딱 열면 내가 오늘 쏜다, 지갑을 열면 여자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왜? 돈의 위력을 잘못 깨우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남자가 아무리 지갑을 자주 많이 열어도 여자의 마음을 여는 빗장은 그 여자의 마음 안쪽에 있기 때문에 돈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에 순응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싫다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요. 아까 말처럼 돈의 액수에 따라서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행복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그냥 아파트 중산층이 살만한 아파트에 있고 월급 제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부양할 수 있으면 행복지수에 있어서는 이건희가 월등히 높다라는 그런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계까지 먹고 사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느 한계까지 먹고 사는 게 자본이 해결이 돼야만 이런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치킨을 사줄까 말까 걱정하는 건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프라이드 치킨을 사줄까, 양념 치킨을 사줄까, 아니면 브랜드 어떤 치킨이 좋을까, BBQ, BHC, 교촌, 처갓집, 양념통닭, 이런 고민을 하면 그나마 행복한 고민인 거죠. 내가 오늘 저녁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는데 무엇을 사 먹을까를, 순두부를 사 먹을까, 돼지갈비를 먹을까, 아니 한우 고기를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정말 고민거리가 아닌 거죠. 말 그대로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라면의 종류를 고민하면, 오늘 저녁에 어떤 라면을 먹을까 고민하면 진짜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민 정도가 아니라 고통인 거죠. 그죠? 의식주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도 어렸을 때 라면을 좋아했는데 어머님께서 우리 집 가난한지라 애들은 많고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데
국수를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라면을 더 훨씬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면 얘기하니까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지금 우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을 결정하는 게 자본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추구하는 욕망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가족들의 생계와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뭐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자본을 추구하는 게, 그럼 안전자산이 뭐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파트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전자산이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오래전부터 그 조선시대까지 내려가도 좋아요. 그때는 아파트는 없었습니다만 그냥 토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 부동산 자산이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굴곡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IMF나 리먼 사태처럼 뭐 그게 가장 큰 굴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동산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왔단 말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단타로 잃을 때도 많잖아요. 그죠? 사실 일반 개미 같은 경우는 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합니다. 외국인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에 비해서 정보력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적게 배운 사람이나 누구나 다 직업에 귀천 없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그게 나의 자본소득이 되고, 내가 중소기업 다니면서 벌어들인 돈만큼 이 아파트도 열심히 열일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들을 양성했죠. 저도 이런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혜택을 준다니까 정말 괜찮은 혜택이었어요. 물론 그때 잠깐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 많은 혜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8년을 좋다 묶이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자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세로 그분은 잘 살고 있고, 저도 그분 덕분에 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뭐 37평 아파트를 전세 사시는 그분 덕분에 구입할 수 있었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자본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약 지금 뭐 공산주의라면 공동생산 공동분배니까 이런 자본을 추구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지금 천민자본주의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친구 간에도 계급이 결정되는 게 돈입니다. 돈. 같이 만나서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고 그 다음 주말에 그 다음 2차를 어디로 갈까를 결정하는 게 돈 있는 놈입니다. 그죠? 어떤 놈이 월급을 탔습니다. 그러면 그 놈이 노래방 갈 건지 아니면 호프집에 맥주 하나 한 잔 하러 갈 건지를, 야 내가 2차 쏜다 하면 그 놈이 그 다음 순서를 결정한 거예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돈 있는 놈이 3차를 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죠. 이처럼 친구지간에도 돈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계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경제가 잘 돌지 않으면 경제사회에서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의 원인이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주택 임대 사업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적폐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세 제도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전세를 살면서 그래도 주거 안정에 굉장히 기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공을 인정을 하고 그게 잘 연시차 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끝까지 잘 고생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전에 제가 부동산 공부를 좀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엄마 아빠가 돈이 왜 중요한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어떻게 계급사회를 결정하는지 빨리 깨우치게 해줘서 돈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이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고 공짜에 대한 그 반대급부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자본을 만들어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년퇴직 때까지 무식하게 노동을 통해서, 노예생활을 통해서 나의 부유를 증식시키고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또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영원히 영구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30년 동안 영구 임대를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안전 복지를 책임져 줬다라고 정부에서는 위안을 삼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역으로 그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아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30년 동안 길게 잡지 말고 이렇게 단계별로 뭐 지금 2+2 하듯이 계속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본이 생겼을 때 갈아탈 수 있도록 일반 주택으로 일반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려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정책이 저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 그 두 번째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현 정책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가 계속 규제책만 내세웠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잡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건데, 조금씩 물가 상승률만큼만 우상향하는 건데, 그걸 인위적인 대책으로 계속 때려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왜? 수요 공급 곡선을 무시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서울 지역에 고밀도 해소를 통해서 막 높게, 아주 높게 떼어 지어서 일반 서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도 한 50% 짓고 일반 민간주택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아파트 뭐 30만 호 건설을 3기 신도시 건설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서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착륙해서 현 정부가 잘 부동산 대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돈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잘 연착륙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풀린 유동성 이런 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금리를 떠나서 이제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그 정책 중에 공급 정책이 제대로 나와서 보다 안정화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혹시 돈 얘기가 거북했다면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 번째로 동영상 콘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거 없이 정부에서 잘 추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초반부터 막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 13만 2천 호를 이제 서울 권역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큰 소리는 빵 쳐놨는데, 이게 6만 2천 호 정도는 어떻게 뭐 꾸역꾸역 어떻게 한 5년 뒤까지 입주할 때까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지만, 나머지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고 층고도 올려줘서 이제 50층까지 때려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혜택을 준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은마를 비롯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다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이 더 들더라도 공공 임대주택을 띄워서 재건축하진 않겠다,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사람마다 다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또 한편으로는 또 그쪽 시각에서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특히 요즘 그 부부간의 갈등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자기 이제 서울 바둔 지역의 아파트를 그때 사자고 이제 남편한테 영끌해서 사자라고 막 제안을 했는데 이런지에 남편이 거절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5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졸지에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30 넘으면 무조건 아내 말을 절대적으로 잘 들어야 되고 특히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50 넘어서 제대로 대우받을지 하여간 여자 말은 잘 들어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남자분들 명심하십시오. 그것 말고도 또 그동안 계속 청약 부금을 넣으면서 무주택자로 살았던 40대 50대 초반 이 사람들도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하고 40대 50대 세대 간의 갈등도 생겨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겠죠. 뭐 생애 첫 주택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신혼부부 주택 너무 많이 비중을 두니까 오히려 무주택자로 굉장히 길게 살아오신 분들이 가점제를 채우려고 무주택으로 오래 산 건데 청약도 오래 넣고 근데 별다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열받은 거죠. 또 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돌아온 혜택이 없다라고 그리고 실제 생애 첫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도 자식이 없으면 힘들어요. 1순위가 되기가.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신혼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는 7년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조건들을 다 채우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각 세대별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계속 상승장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뭐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자 집주인하고 또 새들어 사는 사람하고 적지 않은 갈등의 요인이 막 유발되고 있고 또 저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은 다 적폐로 몰아서 뭐 죄인도 아닌데 사실 그리고 오히려 지금까지 전세시장을 안정화시켜 놓은 사람들이 다주택자였잖아요. 그죠? 예, 그들 덕분에 어느 정도 전세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유주택자라고 해서 죄인 취급당하는 그것도 문제이고 무주택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전 그건 정신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무주택자시라면 말 그대로 연끌을 해서라도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왕창 받아서라도 저는 1주택은 꼭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느냐 못 샀느냐가 몇 년 뒤에 큰 차이로 자산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주택자라고 해서 범죄시 취급한 안 되는 것처럼 무주택자라고 해서 뭐 가난이 죄는 아니니까 다만 1가구 1주택은 빨리 채우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조차도 하도 지금 부동산 하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세 산다고 하니까 괜히 뭐 루저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패배자의 느낌을 받게 하는 그것도 정부에서 지금 너무 부동산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좀 양보를 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덜 짓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확 완화시켜서 생각보다 공공임대주택이 적게 지어지더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조합원들에게도 적당하게 혜택을 주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뭐 1, 2억 저렴한 그런 주택 분양권을 노리면서 사람들이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창릉 3기 신도시, 여기는 이제 고양시니까 창릉 3기 신도시에 분양가가 6억 내지 7억 될 것 같아요.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그럼 6억이면 지금 여기 4단지, 5단지 37평 아주 좋은 거 삽니다. 그럼 지금 사두면 그게 뭐 5년, 6년 뒤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창녕 3기 신도시 분양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무주택에서 벗어나서 빨리 뭐 백마마을이든 이 주변 어디든 아이가 학원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닐 수 있는 곳에 빨리 집을 장만하라고, 저라면 창녕 3기 신도시 그 분양을 기다리지 않고 사기를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실소유 빨리 등기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산을 늘려가는데. 다만 이제 이쪽은 구축 아파트이고 그쪽은 신축이니까 아무래도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 요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빨리 장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하시라는 거죠. 그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 3법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어떤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강행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던가 아니면 상한제 5%라던가 이런 것들이 갈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전세를 내놓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4년치를 확 올려서 전세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자들이, 왜 30대, 40대들이 이제 패닉바잉 해서 20대까지 막 달려들면서 실소유자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잡는 규제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경기 지역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은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투기 수요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기의 자산 가치를 늘리는 투자를 하겠다라는데 그게 꼭 저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때려잡았습니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저도 역시 이제 뭐 그때 네 번째 주택부터 4%였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못 샀는데 지금 12%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못 사죠. 더군다나 뭐 양도소득세 80% 가까이 내게 될 텐데, 이제 집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이니까 더 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더 사지도 못한다는 것은 팔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묶여있고 정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되고 전세가 따라서 이제 매매가가 오르게 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뭐 확실하게 확 조금 풀어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임대 아파트도 같이 공급을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양보를 해서 거기에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택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이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있을 정도로 그냥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서 빨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부동산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연착륙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뭐 부동산 정책이 잘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